네, 월요일장 오늘 양대 지수가 소폭의 하락입니다. 외국인 양대 시장을 팔고 있는데요. 장 중에 양대 시장의 상승 전환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약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전진 건설 로봇이 63.64% 급등하면서 27,2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처음 입성한 종목이죠.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 기업입니다. 콘크리트 배합물을 고압으로 송출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을 뛰어넘어서 16,500원에 정해졌고 장 중에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75%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현재 60%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농화성인데요. 18.87%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포르투갈 공항 인근의 한 렌터카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로 전체 200여 대의 자동차가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주차장에 세워둔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 이 전기차 화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12% 넘게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미셀인데요.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엠폭스를 방치했을 때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주말 사이에 제기가 됐는데요.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엠폭스 발병의 중심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러지 못했을 때 전 세계가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파미셀의 주가 8,29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에 집 매트릭스 같은 엠폭스 관련주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신 시스템 14%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인스코비가 11% 상승이고요. 또 코로나 재확산과 엠폭스가 함께 시장에서 또 이슈화가 되면서 SD 바이오 센서 같은 진단 키트주 10%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더존 비주온이 9%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62,700원으로 주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방전지 8% 강세인데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양 부문에서 수혜를 있는 종목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바이오노트, 엠폭스 관련주로 7%까지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KC코트렐, 삼부토건, 나란히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동전주인데요. KC코트렐 올 상반기 제출한 감사 보고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업 보고서 제출 때까지 이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동성 위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KC코트렐 무보증 전환사채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급락을 타고 있고요. 삼부토건 역시도 감사 의견 거절 소식에 따라서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KC그린홀딩스가 27%까지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 한국석유, 산일전기 같은 종목도 6% 하락하면서 동해가스전이라든지 전력기기 관련주 가운데 일부 종목에 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STX 그린로직스 6%의 하락이고요. 사조대림 5% 하락, 현대약품과 명문제약 같은 제약 바이오주도 5% 조정이고요. 대성에너지 4.8%의 하락세를 띠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한 종목군들의 일부 또 이런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상승 하락 둘러봤습니다. 어떤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지금 코스닥,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약간의 또 이제 하락으로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약간의 상승이 나온 것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한데 이제는 시장이 새로운 국면이 좀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었죠. 그러면서 정말 저저번 주 월요일 날에 역대급 하락이 나왔었던 것을 지금 다 돌려놓는 그러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이제
이제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최근의 상승은 악재들이 또 다 어느 정도는 잦아드는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반등으로 또 그대로 이어졌었잖아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나 뭐 혹은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약간은 잦아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이제 원위치로 돌아온 이상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다음에 다가올 이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느 정도는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정말 진단키트를 많이 강조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 강세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수젠텍을 먼저 강조를 드렸었고, 그다음 후발주자로 랩지노믹스 정도가 이제 더 갈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더 후발주자로 해서 뭐 휴마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젠이나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엠폭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주목을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형태가 나타나주고 있죠. 그러면서 진단키트가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저번 주 후반 들어서부터는 진단키트는 슬슬 조심하셔라 라는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 스타일을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제가 단기 신고가에 진입을 한 종목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단기 신고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트레이딩적인 측면으로만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저가 대비해서 지금 벌써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위치인 거거든요. 시장이 새로운 국면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진단키트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후발주자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미 후발주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2일째에 또 상승률이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웰크론도 마찬가지 상승, 그다음에 모나리자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저가에서 수급을 상당히 또 잘 받아줬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단키트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저가에서 수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적을 본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냥 마스크 쪽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핵심은 지금 현재 진단키트는 단기 신고가에 전체적으로 도달을 했으니 이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도달을 할 수 있으니 새롭게 또 수급을 받아주는 단기 주도주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핵심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뭐 한번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원위치에 도달을 했고, 원위치에 도달을 한 만큼 이제 매물 구간이 생겨난 구간, 저항 구간에 슬슬 이제 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필요한 건데, 그러한 이슈가 지금 또 전체적으로 최근까지 다 나왔다 보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이 주도주 위주의 시장인지 개별주 위주의 시장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주도주보다는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순환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이 장세가 유지가 될 거니까 계속해서 단기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지, 이제 진단키트에 의해서 새롭게 또 단기 주도주가 나타날 그럴 국면이 됐으니까 단기 주도주가 또 어떠한 섹터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시면서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피는 2,700선, 코스닥은 800선 부근, 삼성전자는 8만 전자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쉬어가는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개별주 가운데 또 단기 주도주의 탄생을 이번 주 지켜보자라는 의견인데요. 코로나 재확산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서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주 단기 신고가에 모두 도달했기 때문에 마스크나 위생용품 관련주, 특히 모나리자 오늘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3%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후발주자 가운데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을 만한 쪽에 대한 선택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세니제니 상한가, 이램 상한가, 우정바이오까지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정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2,76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노인 등 고위험군이 대거 밀집한 요양시설의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 건수가 2달 사이 2.5배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빠른 공급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정바이오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염 관리 전문 기업인데 병원, 연구시설 등의 감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이오플로우입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업이죠. 28% 급등, 시젠 21%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진단키트주 시젠입니다. 최근 증권사 분석에서 보시면 2분기에 12분기 만에 외형 성장의 매출액 증가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0% 감소세를 보였지만 비코로나 키트 쪽에 증가세, 성장세가 40%가량 나왔습니다. 전체 모든 진단, 또 시약, 판매 호조 눈에 띈다라는 분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LK 삼양이 19%까지 상승을 띠고 있고요. 캐스피온이 오늘장에 18% 급등하고 있습니다. 엠폭스 관련주고요. 올리패스가 18%, 휴마시스, 진 매트릭스 같은 엠폭스 또 코로나 재확산 수혜주 진단키트주 15% 이상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DGP 같은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로 신재생 에너지주도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 유라클 상장한 지 이틀 차인데요. 14%까지 급락하면서 17,91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거래일에 금요일장 상장 첫날에 57%까지 공모가 대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 종가는 공모가에 마무리가 되면서 기관 대량 매도를 받았던 종목인데요. 21,000원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유라클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펩트론이 14%까지 급락입니다. CNH, 태성 같은 종목들 7%에서 13%, SU 홀딩스도 7%까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복합 동박 같은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펩트론, 태성 하락도 눈에 띄고 있고요. DX, VX도 7%의 조정, 대성 하이텍, 흥부석유, 중앙에너비스 나란히 7%의 하락을 띠면서 오늘장의 석유 유통주들의 하락세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영희 전문가님, 어떤 종목 코스닥에서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또 이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움직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배터리 정보 공개나 열폭주 관련된 종목으로 연쇄적으로, 그 다음에 전고체까지 지금 현재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극재 관련된 현재 이 주도주, 2차 전지에서도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시장이 움직이는 정도로만 딱 매크로 수급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에 부딪혀서 그대로 또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오늘 또 주말간에 테슬라가 또 전기차 화재 소식이 나왔잖아요. 포르투갈에서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화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200대가 또 전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하셔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한농화성이나 아니면은 CIS,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매물구간이 또 상당히 두터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매물구간이 상당히 두터운 종목들이 많고, 지금 이미 저가에서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 해소를 해주려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끌어올려져야 되거든요. 사실 최근 이 두 번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끌어올려졌었던 구간은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가 크게 나오게 되면서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됐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량 자체도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받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섣부르게 들어갔다가는 또 순식간에 물려버리는, 지금 딱 저항 구간에 걸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 공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순식간에 물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왜 상승이 나왔는지, 결론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모멘텀이 생겨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생겨난 모멘텀도 지금 슬슬 전체적으로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전고체, 그 다음에 열폭주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의 흐름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서 마찬가지로 접근을 조심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페트론이 또 1200억 규모 유증을 한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약간의 또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루 엠텍을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블루 엠텍과는 약간은 대비되는 흐름이 지금 현재 펩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펩트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점은 수급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어떠한 섹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섹터군에서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대장주가 바뀌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펩트론이었다가 뭐 대봉 LS, 그 다음에 블루 엠텍으로 이렇게 약간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또 가장 그 구간에서 수급을 잘 받아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받아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뱉어내는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버텨내지 못하고 유증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블루엠텍이 또 여전히 가장 강력한 수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루엠텍 정도가 아직까지는 대장이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있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비단 비만 치료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이 시장이 새로운 국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새롭게 국면에 진입을 할 거고,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게임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건설주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범위 바깥에서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을 중시해서 보시면서 어떠한 종목들이 수급 강력하게 받아주는지 이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서 한번 8월 남은 시간 전략 한번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저항에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알아봤고요. 펩트론 사상 최고치 이후에 30% 조정,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13%까지 급락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